제가 이번에 여기서 인사동 M갤러리에서 제가 그동안에 병상에서 그렸던 그림 40여 점을 가지고 개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거의가 이 그림 몇 점 빼놓고는 전부 다 병원에서 그린 그림 또는 제가 집에서 그렸던 그림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그림들이 사실은 무엇을 그릴까 하는 것보다도 제가 쓰러진 이후로부터는 물론 쓰러지기 전에도 그랬지만서도 쓰러지고 나서는 더더욱 영감적인 그림들이 더더욱 영감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. 특히 여기 있는 이 나비는 6시간 만에 그림을 그리는데 사실 제 이것도 바람일 거예요. 제가 이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마음대로 운동을 못하니까 나비를 보면서 집에서 나비를 한번 그리고 싶었습니다. 근데 그게 나비를 그리고 싶다는 마음과 또 내가 이 나비처럼 자유스럽게 날고 싶다는 마음이 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영감적으로 6시간 만에 이 나비를 한 마리를 그렸는데 질서와 무질서의 어떤 속에서 이 나비가 탄생되었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틈틈이 써놓은 글이 있는데 그 제목을 그 나비의 길이라고 이걸 표지로 열라고 합니다. 그 나비의 길은 에세이입니다. 제가 그 에세이를 한 권 출판하는데 표지로 엮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나비처럼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쓰러져서 이렇게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. 그럴 때 제가 이 나비를 보고 내가 나비처럼 나도 되고 싶다 하는 그 열망과 소망이 이런 그림을 하나 탄생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제목이 꿈입니다. 제가 누워서 잠을 자면은 꿈을 많이 꿉니다. 그 꿈꾸는 내용들은 전부 다 말 그대로 쓰러지기 전의 그 자유스러운 저의 모습으로 꿈을 꿉니다. 그런데 하루 꿈을 꾸고 나서 이 꿈들이 왜 내가 자꾸 이런 꿈을 꾸는가 하늘을 나는 꿈을 많이 꿨어요. 그래서 그 다음날 그러면 그 꿈을 한번 그려보자 해서 그렸던 그림이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꿈입니다. 여기 보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말이 있습니다. 말을 이 상징적으로 뒤에만 했는데 말은 막 자주 뛰는 거, 뛰어다니는 꿈.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그 새가 있고 새가 여기 날아다니고 있고 이런 새와 말 이런 여러 가지로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행동하는 그런 동물들을 제가 영감적으로 그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은 이 색채가 레드하고 블루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. 화이트, 레드, 블루인데 이게 전부 다 이 색깔들은 생명의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어차피 제가 쓰러져서 그 사경을 헤맬 때 저는 그 생명의 귀중함, 한 번 또 생명은 한 번 잃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? 이 그림을 그려서 보고 이 그림을 제가 늘 그려놓고 보면서 생명을 생각하고 또는 그 자유로움을 자유스럽게 뛰어다니는 걸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영감을 얻어서 그 하루 만에 그렸던 그림입니다. 제가 2년 전에 그림을 그리다가 제 고향은 함양입니다. 함양 제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밤 10시쯤 되어서 제가 머리가 돌면서 쓰러졌어요. 그 자리에서.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지금 이제 치료를 하고 했지만 결국은 왼쪽이 마비되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제 그림은 거의가 다 생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있는 그림도 지금 여기 문양이 나와 있습니다. 이런 문양은 이거는 사실 그 태반 속에 들어있는 그 태아를 갖다 상징적으로 상징적인 것인데 그거는 인간입니다. 이 인간의 어떤 상징을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걸 태아를 여러 번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화돼서 이런 그게 나왔고 이 태아와 이런 인간과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이 두 개가 아니란 이야기죠. 하나란 이야기입니다. 둘입니다.
그리고 여기에 있는, 여기에 이 그림에 나오는 이런 어떤 좀 임팩트한 이런 선들은 말 그대로 이 그림에 대한 액센트입니다. 액센트를 줘서 어떤 뭐랄까, 고정적인 관념을 좀 깨주는 그런 어떤 역할로서 이런 임팩트를 제가 이어줘서 전부 다 조화롭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물론 이것도 역시 여기도 역시 이것도 생명을 주절했고, 또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저는 몸을 갖다가 다쳤기 때문에 주제가 거의 다 생명과 자유, 원래부터 제가 생명과 자유를 주제를 했습니다만 더 절실하게 제가 그것을 화폭에 투영할 수 있게끔 지금 되었습니다. 사실은 제가 말도 잘 못했습니다. 말도 잘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는데 그림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 회복이 되었고, 또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모든 게 몰두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그림 그리는 동안은 제가 아픈 걸 잊어버립니다. 제가 환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이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서서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쓰러지고 2년, 3년째 들어갑니다만 이렇게까지 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. 아마도 내년쯤이면 더더욱 회복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여기에 한 40점 작품을 냈습니다만, 이 전시가 끝나고 나면은, 2년 후에는 좀 더 큰 작품으로, 100호짜리나 이 큰 작품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전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때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셔서 불굴의 정신, 이 환자로서 그렸던 이 정신을 한번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육체와 정신이, 이것도 사실은 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? 육체 안에 정신이 있고 정신 안에 육체가 있는데, 그러면 거기에 순위를 정한다면 저는 그동안에 쭉 육체라고 생각했습니다. 제가 쓰러지고 나서 보니까 정신이에요. 의지력인데, 의지력, 정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눈에도 보이지도 않습니다. 정신, 또 기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,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. 그래서 우리가 온 만물이 눈에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가 눈에 보이겠습니까? 또 제 정신이 보입니까? 제 어떤 생각이 보이겠습니까? 그러나 그런 생각이나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온 우주를 지배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. 그래서 육체보다는 정신이 우위라는 걸 또 알게 되었고, 여기에 있는 그림들도 전부 다 제 정신의 소산입니다. 육체가 썩어서 없어지지만 정신은 영원히 살아서 불멸의 어떤 이런 작품을 남기는 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, 역시 정신이 육체보다 우위고, 또 이런 정신의 소산으로서 탄생하는 게 그림이고, 이 그림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? 제 몸을 보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그러나 제가 정신으로 그려놓은 이 소산물들, 이런 그림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, 이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이걸 어떻게 그렸나 하는 게 제가 참 궁금스럽습니다. 제가 그렸지만서도 여기에 이 그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 이게요. 이 노란 걸. 이거는 뭐냐면은 장난감을 하나 그려준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에 공생을 하고 있는 오리와 그 다음에 인간과 그 다음에 만물의 꽃과 그 다음에 물고기가 공생을 하는데, 거기에 난데없이 여기에 장난감 하나가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그림의 구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임팩트가 되고 액센트가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긴장을 갖다가 이완시켜주는 하나의 도구도 되고요. 이 그림도 제가 이리 볼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, 어떻게 그렸나 이걸, 이런 몸을 어떻게 그렸나 해서 굉장히 경이롭습니다. 여기 그림들이 전부 다 아파서 그렸습니다만,
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은 일이 이분이 처음입니다. 여기에 보면 쭉 그림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림이 뭐 사람들이 밝다고 합니다. 밝고 그 상당히 희망적이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아마도 제 성격과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 맞물려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어떻든 제가 이 그림을 제가 그려놓고도 이렇게 내 그림이 좋다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교만스럽고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 내 그림에 대해서 많이 교만해 주고 싶어요. 이번에 그림들을 보고 제가 저 스스로 감동을 받고 저 스스로 너무 좋다고 여기 뛰어들고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에 40점 정도가 다 그래요. 여기에 또 이쪽에 보시면은 이것은 제가 쓰러지기 전에 좀 그렸던 그림입니다. 그 호랑이인데 우리가 호랑이라 그러면 전부 다 어흥하는 호랑이를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달빛 아래 교교하게 그 대밭이나 이런 데서 앉아서 울부짖는 호랑이를 생각하는데 저는 호랑이를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요. 호랑이는 말 그대로 산이다, 산. 산이 호랑이고 호랑이가 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 스타일은 호랑이는 우리 민중과 같이 뛰어다니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정말 성스럽고 웅원한 호랑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호랑이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그 돌멩이가 있습니다. 이 돌은 지리산에서 제 고향이 지리산 함양입니다. 그 지리산 칠성계곡이나 백무동 이런 계곡에서 주워 왔습니다. 이거 한 개가 이렇게 모아 깎이고 하려면은 최소한도 한 1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. 풍우에 씻기고 해가지고 100년이 걸리는데 그 100년의 세월과 호랑이 한 마리가 되는 성체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내리에 잠재있는 호랑이들이 보통 영원히 간다고 생각할 때 100년 이상을 간다고 생각합니다. 이런 이 산의 등선이 곧 호랑이의 어떤 몸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DNA로 화해가지고 우리는 누구나 다 호랑이 한 마리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.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. 이 그림은 이거는 이거는 인간인데 제가 아니고 이 보는 사람입니다. 이건 호랑이를 내가 관객이 곧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이고 사람이 호랑이와의 대화입니다. 백두산 호랑이와 나와의 대화.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?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게 삼각형은 피라미드입니다. 피라미드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수천 년 동안을 견고하게 지켜온 우리의 인류의 어떤 상징물 아니겠습니까? 거기에도 역시 지리산 돌을 써서 피라미드 수천 년이 흘러온 피라미드과 수천 년으로 앞으로 흘러갈 호랑이, 백두산 호랑이와 우리 민족을 접합시킨 그 삼위일체를 제가 그려보았습니다.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이 재료가 빨래판입니다. 그럼 왜 제가 빨래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겠습니까? 빨래판은 말 그대로 모성입니다. 빨래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아니고 전부 여자가 이용을 해서 우리의 어복을 깨끗하게 빨아주고 정신을 빨아주는 도구가 빨래판입니다. 그래서 제가 빨래판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위에 있는 그림은 제가 강화도에서 한 3년 동안 있었을 때 강화도에 망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그 망월에는 겨울에 엄청난 그 오리떼들이 비상을 하고 착륙을 합니다. 그때 제가 그림이 안 될 때는 그 망월 그 수로나 망월에 가서 이런 오리들하고 같이 놀았어요. 수천 마리가 비상하고 착륙할 때는 정말 장관입니다. 그러면 그 오리는 또 상징적으로 뭐냐면은 상징적으로 그 가족을 의미합니다. 오리는 반드시 가족을 구성을 이루고 또는 부부를 구성을 이룹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볼 때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그 가족이라는 그런 그 구성 단위가 너무너무나도 그리웠어요. 그리고 오리는 일부 종사하는 동물입니다.
그래서 서로가 헤어지지 않습니다. 오리는 꼭 두 마리씩 다니고 하는데, 그 망울 수로에 보면은 밤에 보니까 이래 오리 한 마리가, 외롭게도 오리 한 마리가 수로에 내립니다. 그 수로에 그 옆에 보면 이렇게 그 꽃들이 그때 만발해 있었고, 대보름날 이렇게 저 달맞이 꽃이 피어 있었어요. 그 사이를 오리 한 마리가 비상하는 게 있었는데, 그걸 제가 보고, 그게 이제 몰랐어요. 몰랐는데 그림을 그리려니까 그때 어떤 그 영상이 제 뇌리에 그대로 표현이 돼가지고 바로 그냥 이 빨래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빨래판은 보니까 한 50년 정도 된 빨래판입니다. 빨래판인데 이것을 그릴 때 제가 사는 고향이 지리산이라고 이야기했죠. 그 지리산, 산에는 꽃이 피네. 그 꽃이 피는 지리산이 굉장히 그리웠습니다. 제가 누워있을 때 병원에서. 병실에 누웠을 때 지리산, 내 고향의 그 뒷동산 지리산, 그 웅운한 지리산에 늘 우리가 활기를 펴면서 뛰어다니면서 노래를 불렀는데, 봄날, 그게 철쭉꽃이라 무한한 꽃들이 피어납니다. 그래서 그 누워있을 때 제가 그걸 그리자 해서 손을 대서 이렇게 지금 그 산에는 꽃이 피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빨래판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. 어쨌든 제가 여기에 이렇게 빨래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, 이것은 전부 다 그 모성애를 갖다가 그리워하고, 모성애고 또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런 심리적으로 그런 걸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림들입니다. 이 그림은 제 지리산에서 본, 천왕봉에서 본 밤하늘을 그렸습니다. 제가 지리산을 올라갔더니 정말 그 경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. 밤에 야간 산행을 하면서 이 별빛이, 이 주먹만한 별빛이 눈앞에 떠 있었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, 그 다음 북두칠성, 그 다음에 블루, 그 다음에 요 산의 어떤 그 블랙, 이런 것들이, 그리고 노랗고 빨간 원색들이 그대로 반짝거리는데 정말 저는 거기서 황홀했습니다. 그러고 내려와서 집에 와가지고 그걸 그리고 싶은데 도저히 그릴 수가 없어요.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. 근데 어느 날,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날 그 지리산 천왕봉에서 본 하늘이 생각나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바로 그린 그림입니다. 이 그림이.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저는 붓을 쓰지 않고 제가 만든 붓을 씁니다. 여기에 쓴 붓은 마당을 쓰는 그 빗을 가지고 제가 만들었어요. 그래서 굉장히 붓이 그 깔피가 강합니다. 강한 걸.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 자국들이 아주 거칠게 나 있습니다. 이것은 그 붓이 일반적인 붓이 부드러운 붓이 아니고 제가 만든 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누드는 사실은 그 평화를 노래하는 그 피리를 부는 누드예요. 여잔데 위를 제가 일부러 잘랐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그 자른 이유는 피리를 불면은 그걸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저거는 피리 부는 여자 누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 위에를 의도적으로 위에를 안 그렸습니다. 안 그려서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손을 올리고 있는가, 그걸 의문점을 좀 생각을 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타치가 굉장히 강합니다. 이거는 일반적인 붓으로는 절대 낼 수가 없고, 제가 아까 만들었다는 그 빗자루로 만든 제 붓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. 거기가 저는 제가 도구를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이런 그 터치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.